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왜 변동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자는 거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는요, 이 수요와 공급을 좀 개념을 잡고 갈게요. 여러분, 수요량이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수요와 수요량은 같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요는요, 어떠한 상품의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욕구, 어떠한 일정한 가격에서 사려는 상품의 양이에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근데 수요는 어떠한 상품을 사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은요, 그 상품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수요는 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수요량의 변동이었잖아요. 그죠? 자, 수요량이 변동을 하면요. 만약에 여기 있던 게 여기 요 점이 변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변동하게 되면요. 요 곡선이 아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변동하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변동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요거를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도 똑같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가격 이외에도요, 우리 저번에 배운 건요, 저번에 수요량에 대해서 했으니까. 상품의 가격 외에도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소득 변화입니다. 자, 만약에 소득이 늘었어요. 내가, 월급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더 사려고 하는 그 수요, 원래 사려고 했던 것들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요,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필요한 것만 사겠죠. 자,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이것도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기사가 떠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기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요.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고요. 기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관 상품의 가격 변화가 있거든요. 연관 상품의 가격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재, 하나는 보완재. 요게 있거든요. 자, 대체재라는 것은 커피와 녹차, 쇠고기와 돼지고기처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어서 만약에 뭐 콜라 아니면 사이다지. 야, 콜라 없으면 사이다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 없으면 소고기 사. 커피 없으면 녹차 사.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다른 재화의 수요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하나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콜라 아니면 사이다인데 콜라의 가격이 늘어났어요.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콜라를 사는 사람보다는 사이다를 사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재화의 가격이 높아지면 상승하면 다른 거는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완제는요, 커피와 설탕, 치킨과 콜라, 이렇게, 그런 거죠.
얘랑 만약에 피자랑 먹을 거면 콜라 같이 해야지. 콜라 같이 시켜야지. 좀 보완적인 관계.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맛을 증대화시켜주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 두 상품이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요.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다른 재화의 수요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대체제. 자, 요거 볼게요. 자, 하나의 대체제가요. 하나의 대체제. 만약에 대체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어요.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똑바로 했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구나. 소고기의 가격이, 하나 가격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제를 먹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여러분, 이 화살표만 보지 마시고, 이 말 뜻을 이해해 주세요. 가격이, 콜라가 있고요. 사이다가 있어요. 콜라가 1,000원이에요. 사이다는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둘 다 500원이었는데 콜라의 가격이 1,0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콜라를 살까요? 사이다를 살까요? 사이다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콜라의 가격이 500원으로 돌아가요. 사이다가 콜라의 가격이 3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더 싸죠? 나머지 사이다를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완제 보겠습니다. 자, 보완제는요. 콜라와 피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콜라 1,000원이었고요. 피자도 1,000원이었어요. 피자는 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네. 이거는 가격이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이 피자가 20,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피자의 가격이 상승하면요. 피자를 사는 건 줄어들겠죠. 그러면 피자와 함께 먹는 콜라도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피자의 가격이 5,000원이 됐어요. 자, 가격이 줄어들었죠. 가격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콜라도 같이 사겠죠. 그래서 콜라를 사는 그게 늘어날 것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소리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 네 번째는 소비자 수부터 할까요? 소비자의 수. 다섯 번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소비자 수는요, 만약에, 빵을 사려고 하는 인구가 증가했어요. 빵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자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에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소비자 감소할 거고요. 수요도 감소하겠죠. 자,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퀵보드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 퀵보드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면요. 그 수요는 지금 완전 증가하겠죠. 미래에는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비싸지면. 근데 반대로 가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공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공급은요, 또 반대예요. 자, 만약에 일단 요렇게 이게 조금 설명드리기가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이 수요가 조금 헷갈려요. 수요 변동과 공급 변동이 헷갈리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면요.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소득 수준은 향상되어야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기호는 증가해야겠죠. 그리고 연간 상품의 가격 변화 중에 대체재의 가격이 높아져야지만 다른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보완제 보겠습니다. 보완제의 가격이 늘어나야지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 이 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수는 증가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상,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미래 가격 상승할 거예요 해야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감소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소득 수준은 대략 하락해야 되고요. 기호도 하락해야 합니다. 대체재의 가격, 자, 대체재 뭐 생각하자 그랬어요? 콜라 사이다 생각하자 그랬죠?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이 수요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사이다예요. 콜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콜라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보완제의 가격. 자, 콜라랑 피자 보겠습니다. 피자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콜라 안 사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자, 또 인구수는 감소해야 하고요.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에 이게 그렇지. 비싸질 것이다. 가격이 이제 그래야 지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지금 수요가 감소하겠죠. 나중에 싸질 거니까 지금 안 사고 이따가 좀 시간 지나고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자, 지금부터는요, 공급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공급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생산 비용. 또는 생산 요소의 가격.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생산 요소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생산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자 수. 공급 변화 요인이 조금 더 간단해요.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약간 대체제랑 보완제가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자, 생산 비용 또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은요? 하락하게 되겠죠. 비싸면 안 만들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생산 기술이 향상됩니다. 자, 만약에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공급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생산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은 증가할 거고요. 생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퇴보합니다. 그러면 공급은 똑같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자, 공급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급의 그것도 늘어나겠죠? 만약에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요. 공급은 똑같이 감소하겠죠. 자, 마지막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공급이에요, 공급. 자, 미래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거래. 나중에 이 컴퓨터 마우스가 가격이 싸질 거래요. 자, 그러면 지금 공급은 미래 상품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 마우스가 싸질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가 싸지면 지금 공급을 증가해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미래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 미래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이 물건을 팔아야 해요. 그죠?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나중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돼. 이 상품이 싸죠? 그러면 나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가 하락한다. 그러면 공급은 지금 늘어나야 하고요. 그 기대가 상승해. 나중에 완전 비싸진대. 그러면 지금 파는 거보다 나중에 파는 게 낫겠어 하면서 나중에 상승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안 파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파는 게 낫겠어.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수량,
가격, 우상향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생산 비용이 가격이 하락해요. 자, 또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요, 공급은 증가하겠죠. 자, 공급자 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공급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한다, 상승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나 노동, 자본처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 요소가 하락하거나 생산 요소 하락하면요. 공급 늘어나고요. 생산 기술 발전하면요. 공급 늘어나죠. 그죠? 또 뭐 상품의 가격이 나중에 조만간 오를 것 같대요. 그러면 공급자는 현재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공급 하락, 감소. 그리고 상품의 공급자 수가 늘어나면요. 공급도 늘어나게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공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수요가 변화하게 되면요.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질문은 시험에 나오겠죠. 자,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 3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고민이 많네요. 저도 약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헷갈리니까 가끔씩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되면 영상을 좀 다시 찍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자,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수요가 변화하면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둘 다 그려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아까 거보다는 쉬울 거예요. 네, 진짜 아까 거보다는 쉬울 겁니다. 우리 빨강색이랑 할게요. 자, 수요는 우하향 이렇게. 자, 공급은 우상향 이렇게. 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공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여기 써드릴까요? 이게 공급, 수요. 공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수요가 변화하면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품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그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수량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극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이렇게. 맞나요? 좀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네요. 원래 우리 균형을 이루는 그 점을 뭐라고 말하기로 했냐면 균형 가격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린 가격 볼 거니까 균형 가격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량이 증가했네요. 그죠?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격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반대로 만약에 수요가 이거 좀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이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균형 거래량은요, 감소하겠죠. 그리고 균형 가격은 똑같이 감소할 것입니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요. 공급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 변화 요인도 가격과 거래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니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요만큼이었다가 얘가 여기로 왔네요. 그죠? 여기로 왔어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 단어를 선택하는 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면 감소, 상승, 가격 상승, 그리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자면요. 만약에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 결과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요. 우리 공급 곡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좀 헷갈리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4단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아마 과목을 싹 풀고 아마 총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끝났거든요. 우리 4단원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부분으로 넘어가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요 내용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